PPI 충격, 이거는 좀 경우에 따라서 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 PPI가 좀 전에 나왔죠.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숫자 아마 다들 확인하셨을 텐데요. 1월 PPI가 전월 대비 0.3% 상승을 했습니다. 이건 전월 대비 0.1% 상승, 예상한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고요. 무엇보다 전월 대비로 계속 하락하던 PPI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좀 뼈아픕니다. 월간 기준 PPI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0.4, 그 다음에 0.1 마이너스, 12월 마이너스 0.2 기록하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. 전년 기준으로 봐도 PPI는 0.9% 올라서 예상치를 웃돌았고, 코어 기준 보면 전년 대비 2.0% 올랐네요. 예상치 1.6% 웃돌았습니다. 전월비 봐도 0.5% 올라서 예상치 0.1% 웃돌았고, 전월 기록한 역시 마이너스 0.1%를 웃돌았습니다. 자, 우리가 CPI 때 한번 크게 대인 바가 있죠. 그때 하루 동안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. 올해 시장이 패드와치를 통해 요구하는 금리 인하 횟수도 많이 줄였었죠, 그때. 일단 PPI 재상승은 CPI 재상승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. 좀 더 약간 좀 찐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사실 좀 있어요. 왜냐면 알기 쉽게 세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PPI라는 게 CPI 선행하는 그런 지표라는 점이죠. PPI 지금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았다는 점은 필연적으로 수개월 후에 다시 CPI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, 아무리 저희 월가을보 시간에서 많이 전해드렸지만 CPI를 연준이 안 본다고 하더라도 CPI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는 참 쉽지가 않겠죠. 이런 점은 연준 고민을 더욱 깊게 할 것이고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을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.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 몇 가지만 뜯어보자면, 예를 들어서 이번 최종 수요 서비스가 0.6% 증가를 하면서 도매 지수 상승에 일조를 했는데 병원 외래 진료 항목 이게 2.2% 증가를 했어요. 근데 이런 거는 미국 내 헬스케어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대목인데, 사실 연준이 강조하는 거는 CPI가 아니라 PC이잖아요. 근데 PC에서는 CPI보다 의료비를 보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. 대략적으로 15에서 20 될 텐데, 그렇다면 이번 PPI 안에서 헬스케어 비용의 증가는 그게 단순히 미래 CPI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의 증가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. 그리고 보니까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료 지수가 1.6% 올랐던데, 이거는 부동산 측면에서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비주거용은 다시 렌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우려 포인트로 보이고, 그나마 PPI 이 정도로 나온 게 지금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많이 보이거든요. 휘발유가 3.6% 하락하면서 상품 지수 하락에 도움을 줬는데, 문제는 지금 유가가 좀 불안하다는 점이죠. 출렁출렁 하고 있지만 다시 배럴당 80달러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라가면은 그나마 PPI 이 정도 상승으로 막았던 게 다시 에너지로 인해서 PPI 상승이 될 수 있다. 더 큰 문제는 여튼 CPI 충격이 저번에 나온 다음에 연준에서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바로 등판했고,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바로 등판했고, CPI의 영향력을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발언을 연속으로 했습니다. 또 그 논거의 하나로 제시됐던 게 월가을보 시간에도 자주 전해드렸지만, 그 CPI 차지하는 비중의 3분의 2가 주거비였고, 주거비는 후행지표다 이런 논리였는데, 근데 이번 PPI는 뭐 사실 디펜스를 할 게 없습니다. 의미를 축소하려고 해도 건덕지가 좀 없죠. 이런 게 투심을 직격하는 파장이 될 수 있다. 근데 일단 지수가 나오고 CPI로 한번 증시가 백신을 맞은 그런 덕인지 나름 견고합니다. 생각보다.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개장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약보합이에요. 다우랑 S&P 500, 나스닥 전부 거의 변동성이 좀 축소된 그런 모습이고, 빅스 지수 역시 CPI 때는 하루에 막 30%씩 치솟더니 지금은 2%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 물론 오늘 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 왜냐면 마감으로 갈수록 또 그 증시 하락폭이 클 수 있으니까요. 다만 페드와치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연준은 점도표 중립값과 시장 요구가 일치했습니다. 올해 금리 인하 시장 기대가 이제 3번으로 축소됐어요. 사상 처음입니다. 연준과 시장이 합의를 본 게. 근데 그런데도 증시가 버텨준다. 이거는 글쎄요. 굳이 뭐 금리 인하 안 해줘도 내부적인 에너지로 실적으로 우리 충분히 증시 올릴 수 있어, 이렇게 시장이 자신감을 보이는 것인지, 아니면은 결국 금리 인하 새로운 내러티브가 생겨날 거라고 시장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,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다만 장기채 금리는 교과서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상당한 수준의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. 자, 일단 속보를 이렇게 짧게 정리해봤고요.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곧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브랜베어 구독과 좋아요도 늘 부탁드리고 월가월보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